안녕하십니까. 영상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스크립을 4개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오늘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키워즈라는 스크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정도의 스크립이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5개를 완벽하게 꼭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개만 알아도 최소 2개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영상 편집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5가지를 다 알아놓고 계시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표시는 해드렸는데 이 타입 세터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모션 타입 2는 프리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프리셋을 적용을 하면은 바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텍스트 이복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애니메이터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린 이 몽키워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해서 그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용법이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좀 헷갈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키워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 몽키워즈는 10개 정도 스크립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각각 제각각 사용법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스윗 번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 그 전체 스크립을 이제 판매하는 건데 674불 적은 비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내용이 들어가서 보시면 타임 몽키부터 해서 레이어 쭉쭉쭉쭉 해서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몽키워즈 여기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게 이 몽키워즈입니다. 자, 설치 경로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버전, 서포트 파일즈, 스크립트 UI 패널에 해당되는 스크립을 복사하시면 되시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꼭 이 프리퍼런스에서 이 스크립을 허용한다는 부분이 체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을 실행을 하려면 상단 윈도우즈 메뉴에서 해당되는 스크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즈 하단에 보시면 몽키워즈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샘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창을 펼쳐 놓고요. 제가 3가지 정도는 샘플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 크기가 나오고요. 슬라이드 식으로 또 나오고 나가는 페이드 아웃도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샘플입니다.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3가지 다 각각 다르게 효과를 줘봤습니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이 스크립을 열게 되면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값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텍스트가.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텍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들고요.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실행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doit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doit을 기본값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놓고 doit을 클릭을 합니다. 이 스크립이 적용이 되죠.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Welcome to Monkey Words.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Enter here and click doi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뭔가 여기서 변경값을 줬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몽키워즈 우측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는 클릭하면 요거 제조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밑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되세요. 이 부분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짧은 영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gin key color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end key color on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와져 있는 부분은 키보드세요. 키보드. 나와져 있듯이 키보드 커맨드라고 나와져 있으시죠? 키보드에서 대괄호로 입력을 해라. 열린 거. 그죠? 그러면은 키 컬러만 시작을 하겠다. 단어 그대로죠. 키 컬러만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닫기 형태의 대괄호를 클릭을 하면은 키 컬러를 마치겠다. 그죠? 엔드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간단한 건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열기 대괄호를 하게 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키 컬러를 갖다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괄호 닫기를 입력을 하면 그 키 컬러를 마무리하겠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꺽쇠 있습니다. 이 꺽쇠는 키보드 6번 위에 있는 특수문자죠. 키보드 6번 위에 있는 키보드 꺽쇠. use key color and s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키 컬러하고 뒤에 보시면 사이즈가 있죠. 컬러만 하는 게 아니라 컬러와 사이즈를 적용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막대. 요거는 그 엔터키 위에 있는 W 위에 있는 특수 문자 있으시죠? 그겁니다. 그다음에 add blank line. 그러니까 줄바꿈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줄바꿈. 위에 보시면 welcome to monkey words라고 되어져 있는 거 여기를 한 줄을 띄겠다. 그러면 요 세로 막대를 넣어주시면 한 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skip line, create new page. 이거는 스페이스바 형태의 그 빈 공간이 있으면은 컴포지션이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면 컴포지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시잖아요. 컴포지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빈 공간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으시죠. 자,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컴포지션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이 두 개가 되어져 있으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몽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아까 나머지 몽키 워즈를 포함한 10개 스크립을 판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텍스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이 몽키 워즈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몽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적용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welcome to. 색깔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꺽쇠 보이시죠? 꺽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use key color and size라고 되어져 있죠. 꺽쇠가 있기 때문에 컬러 값이 먹고 크기가 변경이 된 겁니다. 웰컴투하고 다르시잖아요. 헷갈리실까 봐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키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여기 메뉴 중간에 보시면 키워드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가 적용이 되신 거예요. 이 컬러가. 그다음에 사이즈는 뭐로? 160 폰트로. 그래서 여기 몽크의 워즈는 노란색의 160 폰트로, 폰트의 160 크기로 적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공간이 있으면은 컴포지션이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컴포지션이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 있는데, 보셔야 될 거는 여기 힐가 위에만 색깔이 바뀌었어요. 뭐로? 키값으로. 키포인트, 키워드 컬러라고 되어진 이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걔를 뭘로 했냐?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 그래서 시어는 노란색의 이 키워드 컬러가 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닫았기 때문에 end는 그냥 화이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화이트는 왜 화이트냐? 이 기본값이 컬러가 화이트로 되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값이 컬러가. 예. 여기서 색깔이 주어지지 않는 거는 처음 그 폰트의 컬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릭 나오고 마지막 줄에 to it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얘는 뭐겠습니까? 꺽쇠가 들어간 거죠. 그럼 꺽쇠는 컬러도 키워드 컬러로 바꾸면서 폰트를 여기 키워드 사이즈로 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나머지 거, 요 별표에 나와져 있는 이 메뉴를 꼭 기억을 하셔야 이 스크립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세요. 좀 키보드 커맨드를 대괄호 열기 닫기, 꺽쇠, 그 다음에 세로 막대, 그 다음에 빈 공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키보드 값만 알고 계시면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자, 여기 메뉴를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스 리빌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 효과가 반대로 나오세요. 반대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 효과가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크게 사용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메뉴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였었고, 랜더마이즈 앵커는 앵커 값을 갖다가 뭐 말 그대로 랜더마이즈 형태로 바뀌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글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기 다 대문자시잖아요. 여기 입력되어져 있는 거는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는데 다 대문자로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 all caps라고 되어져 있는 게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doit은 텍스트 입력하고 키보드 커맨드 입력하고 doit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를 갖다 내가 입력을 해갖고 이 효과를 보니까 되게 좋았어. 그러면 저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프리셋 저장하듯이. 근데 얘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XM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XML 파일로. 이렇게 XML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여기 보시면 우측에 로드 버튼 있으시잖아요. 로드 버튼. 이 로드 버튼은 내가 그러면은 저장된 거를 불러서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값이 적용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 값이 뭐냐? 위에 있는 텍스트 값이 아니라 텍스트에 커맨드 입력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옵션 값이세요. 이 밑에 하단에서 내가 뭔가 텍스트 크기, 폰트 크기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스피드, 그 다음에 나오는 트랜지션에서 전환 효과에서 나오는 이런 효과들, 그 다음에 키워드 스타일 이런 효과들이 적용되어져 있는 값이 불러와지는 겁니다. 여기서 키보드 커맨드 입력되어져 있는 게 불러와지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이브하고 로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하단에 있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저 폰트 사이즈 나오죠. 상수로 할 거냐, 요저 스파이드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상수로
일단 랜덤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있습니다.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그러면 아까 여기서 키워드가 적용이 되는 게 뭡니까? 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메뉴 커맨드 보시면 요 꼭새가 키에 대한 컬러하고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꼭새가 적용되지 않는 요 멍키 워즈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거는 40에서 80 사이에 랜덤으로 얘가 알아서 텍스트 크기를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크기를. 대신에 이 꼭새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여기 키워드 사이즈의 폰트 값을 여기 사이즈 값을 적용을 한다 그 뜻입니다. 스페이스는 줄간이 있어요. 줄간격. 만약에 동일하게 뒀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얘를 사이즈가 동일하게 하면은 이 줄간격이 적용이 되는데 너무 붙은 것 같다. 그럼 이 줄간격을 늘리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새하고 대괄호에 적용되는 이 키워드 컬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타임 페이지, 이게 리타임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리타임 페이지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얘를 선택을 하면은 마커 싱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레이션을 했어요. 그 나레이션에 맞게 이 텍스트에 대한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영상을 하나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하나 불러오고, 물론 음성이 들어가져 있는 영상이겠죠? 그럼 걔를 보면서 이 마커에 대한 걸 갖다 찍어 놓게 되면은 이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이 마커에 맞게 텍스트가 하나씩 효과가 나옵니다. 초보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신데 쓰기 어려우면은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트랜지션 인아웃. 여기 보시면 아까 전환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거를 줄 때 인아웃 같이 여기서 아웃 되시는 것까지 보실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할 때. 홀드는 애니메이션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꼭 고정된 값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90으로 되어져 있으면 90 프레임이니까 3초 정도 되실 텐데 보면 만들어지는 게 자동적으로 4초가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나오면서부터 유지하고 있다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을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본값으로 두시더라도 얘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나오시더라고요. 자, 스피드는 애니메이션 되는 스피드죠. 여기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은 뭐 이거는 한글로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게 보관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프라이머리 스타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올 때 이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거는 랜덤으로 해서 뭐 크게 구분이 안 되셨는데 그 슬라이드 레프트에 들어올 거냐 라이트에 들어올 거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키워드라는 명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얘는 또 별도의 이런 형태의 값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값을. 뭐 한번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얘가 약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움직여요. 약간 그 움직이는 값을 나타냅니다. 오토로 할 거냐, 레프트로 할 거냐, 라이트로 할 거냐. 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딱 다 된 상태에서 약간 움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된 상태에서 보시면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아웃되기 전에 보시면 가만히 서 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여기 보시면 밑에 컷하고 페이드, 컷 슬래시 페이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문장으로 나오시잖아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here부터 하나씩 나올 때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 here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웰컴 해갖고 그냥 툭 나왔죠. 몽키보드도 툭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here and click to it 할 때는 한 글자씩 나와요. 그게 여기서
효과가 뭐인 겁니다. 라인으로 줄 거냐, 워드로 줄 거냐, 레터로 줄 거냐, 섞을 거냐, 커서력 확 나올 거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셋, 텍스트 트래킹이라고 되어지는 걸 선택을 하시면 나올 때 자간이 넓어지는 형태, 좁혀지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클릭해서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셋도 얼마만큼 잘려서 나올 거냐, 길게 나올 거냐, 짧게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오버레이는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화면 전환이지 않습니까? 트랜지션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텍스트가 많으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컴포지션에서 두 번째 컴포지션 나올 때 이 겹쳐지는 공간입니다. 짧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 만약에 very long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나오시겠죠. 물론 지금 딱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게 보통 트랜지션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 넘어갈 때 걔는 얘를 페이지 오버랩이라는 용어로 썼을 뿐입니다. 자, 이게 각 메뉴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제일 먼저 해보실 거는 일단 뭐 폰트 사이즈 정해주시고 뭐 스타일이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는 값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프라이머리 스타일하고 키워드 스타일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컴포지션의 빈 컴포지션을 저희가 이제 두이트 해갖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은 F3 누르면 되시죠? 이 값이 크게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바꿔보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하셔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한 걸 한번 바꿔볼게요. 추가로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여기서 제가 빠뜨렸었는데, 여기 폰트 사이즈에서 justified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키워드 글자에 맞게 160이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160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두잇이라는 거 선택을 해보시면, 자, 텍스트 선택이 되시고요. 두잇 선택이 되어져 있고, 얘를 우측에 캐릭터 보시면 여기 160으로 선택이 돼 있습니다. 왜? 여기서 160을 줬으니까. 그래서 160을 줬는데, 여기 폰트 사이즈에서 justify를 고치게 되면은 나머지 글자들이 이 160에 맞춰져 갖고 글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세요.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컴포지션 새로 열어서, 자, 그냥 뒀죠? 사이즈를 바꿉니다. justified로 160으로 놨고 내용 바꾼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본 거는 요걸 본 거예요. 요거. 자, 요걸 본 겁니다. 요거. 근데 justified로 바꾸게 되면은, 자, 두잇을 합니다. 이제 뭔가 모르게 바뀌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일단 안 보이게 해놓고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160이었잖아요. 몽키 워즈라고 되어져 있는 게. 근데 처음에 웰컴 투, 여기 보시면 웰컴 투는 처음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니까, 자, 이동을 해서 보겠습니다. 웰컴 투는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폰트 사이즈를 바꿨더니 이 사이즈에 맞춰갖고 웰컴 투가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잇이었죠, 두잇. 얘는 대괄호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대괄호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칼라만 적용된 거고, 여기에 되어져 있는 폰트 사이즈를 키우려다 보니, 이 폰트 사이즈로 적용되어져 있는 요 꺽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잇이 160으로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글자들이 다 두잇에 맞춰져서 바뀐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효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폰트 사이즈의 justified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창을 닫을게요. 이 창을 닫고 고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나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폰트 마음에 안 들어. 폰트를 좀 크기를 바꿔볼래. 그러면 해당되는 컨버전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다 나열이 되고요. 자 엔터 텍스터 나오시죠. 히어 엔드 나오시고 클릭. 난 클릭 색깔을 난 이 색깔로 안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텍스트 선택하셔갖고 자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엔터 텍스트. 여기는 어차피 들어가져 있으니까는 아니 이거는 그냥 두께 엔터 텍스트만 바꿔볼게. 자 초록색으로 바꾸고 나 폰트 사이즈 바꿀 거야. 키우면 커지세요.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얘를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뀐 상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는 바꿀 게 있을까요? 어차피 애니메이션 된 거는 자, 다시 하면 애니메이션 된 거는 이 값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된 거를 굳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를 열어서 그걸 찾아서 나는 이렇게 들어온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고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은. 더군다나 여기 있는 거 지금 가려져 있는 거, 샤이 되어져 있는 거 열어갖고 뭐 보겠다.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 몽키 워즈를 설명을 드리는데 요 5개의 커맨드 키보드 커맨드 요것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여기 그러니까 메뉴가 있는 거를 하나씩 바꿔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갖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사용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설명을 좀 가급적이면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 또 시간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설명을 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좀 시간이 또 길어졌습니다. 설명 자체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 딴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봐라. 좀 지루하시더라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만드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